여러분, 혹시 최근에 쿠팡에서 이런 문자 받으셨나요?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65%, 무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털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쿠팡이 이 사실을 5개월간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그리고 쿠팡이 직면한 최대 1조 원대 과징금 폭탄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1월 18일, 쿠팡은 처음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11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피해 규모는 4,536개 계정. 사실 이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추가 조사 결과 11월 29일 쿠팡이 다시 발표한 피해 규모는 무려 3,370만 개 계정. 초기 발표의 약 7,500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쿠팡의 올해 3분기 활성 고객 수가 2,470만 명입니다. 즉, 사실상 쿠팡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모든 사람의 정보가 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쿠팡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카드 정보, 비밀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행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유출된 정보를 보시죠.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배송 주소, 일부 주문 정보. 이 정보들이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12월 2일 쿠팡에 등록한 카드에서 300만 원이 무단 결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99만 원 결제가 한도 초과로 실패하자 300만 원을 결제했고 15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려다 실패했습니다. 비밀번호까지 바꾸려 한 흔적이 있었어요. 쿠팡은 카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해서 범죄에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6월 2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이를 알아챈 건 11월 18일, 무려 147일, 거의 5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범인들이 사용한 방식은 보안 업계에서 로우 앤드 슬로우라고 부르는 수법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보안 시스템의 경보 임계치를 넘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조금씩 데이터를 빼내는 겁니다. 은행에서 매일 10,000원씩 훔치면 경보가 울리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죠. 5개월 동안 매일 조금씩 빼내니 쿠팡의 889억 원짜리 보안 시스템도 탐지하지 못한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범인이 외부 해커가 아니라 쿠팡의 전 직원이라는 점입니다. 중국 국적의 이전 직원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쿠팡의 치명적인 보안 관리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쿠팡은 로그인에 필요한 액세스 토큰을 생성하는 서명키의 유효 기간을 5에서 10년으로 설정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담당 직원이 퇴사할 때도 이 서명키를 갱신하거나 삭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서명키는 출입증을 찍어내는 도장이고 액세스 토큰은 실제 출입증입니다. 쿠팡은 직원이 퇴사한 후에도 이 도장을 그대로 방치했고 전 직원은 이 도장으로 무제한 출입증을 찍어내 5개월간 3,370만 명의 정보를 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장기 유효 인증키를 방치한 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쿠팡의 조직적, 구조적 문제의 결과입니다. 쿠팡은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에만 88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국내 유통사 중 압도적 1위이자 카카오 등 주요 테크 기업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보안팀도 2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투자와 인력으로도 5개월간 내부자의 무단 접근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보안 전문가들은 쿠팡의 투자가 주로 외부 공격 방어에 집중되었고 내부 통제와 권한 관리 같은 소프트웨어적 프로세스는 허술했다고 지적합니다. 하드웨어는 최고급인데 소프트웨어 관리는 엉망이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쿠팡은 정부로부터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을 받은 기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자산과 권리를 지키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계속 이어서 보시죠. 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ISMSP 인증을 받았습니다. ISMSP가 뭐냐고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국내 유일의 개인정보보호 통합인증제도입니다.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역량을 갖췄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쿠팡도 홈페이지와 마케팅에 적극 활용했죠. 그런데 쿠팡은 ISMSP 인증을 받은 후 최근 5년간 총 4차례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 2021년 쿠팡이츠 배달원 13만 5천여 명 정보 유출. 두 번째, 2021년 쿠팡 앱에서 회원 31만여 명 이름과 주소 일부 노출. 세 번째, 2023년 쿠팡 판매자 시스템 윙에서 2만 2천여 명 정보 노출. 네 번째, 2024년 이번 3,370만 명 대규모 유출. 최고 인증을 받고도 계속 사고가 터진 겁니다. ISMSP는 3년마다 갱신하고
1년에 한 번씩 사후 심사를 진행합니다. 문제는 이 심사가 특정 시점의 보안 상태만 점검하는 스냅샷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원유재 충남대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ISMSP 인증은 심사 기간, 즉 일주일 동안의 상태를 보고 인증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공격자들은 24시간 365일 빈틈을 노리고 공격합니다.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 27곳에서 34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예스24 넷마블, 쿠팡 모두 ISMSP 인증 기업이었습니다. 결국 ISMSP 인증은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다했다는 방어막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심사 기간에만 잠깐 정비하고 나머지 기간은 방치하는 거죠. 쿠팡에게 부과될 과징금 규모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SK텔레콤은 2,324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347억 9,1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쿠팡은 어떨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지난해 연매출은 38조 2,988억 원, 이 중 사고 관련 매출이 약 90%로 추정되면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은 약 34조 4,700억 원입니다. 최대 3%를 적용하면 이론상 약 1조 340억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부과액은 감경 요소를 고려해 줄어들 수 있습니다. SK텔레콤도 최대 3,700억 원이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1,348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경우 가중 요소가 많습니다. 첫째, SKT보다 1,000만 명 더 많은 피해 규모. 둘째,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관리 책임이 더 큽니다. 셋째, 5개월간 탐지 못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넷째, 과거 3차례 유출 이력이 있음에도 재발했습니다. 이정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 처분은 작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정에 맞게 비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역대급 과징금을 예고한 겁니다. 과징금과 별도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NH농협은행 사고 사례를 보면 1인당 약 1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3,370만 명 곱하기 10만 원으로 3조 3,700억 원입니다. 이는 쿠팡의 지난해 영업이익 약 6,023억 원의 5배를 넘는 금액입니다. 물론 실제 소송 참여율은 통상 1% 미만이라는 점에서 3조 원 전액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대 배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번 쿠팡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과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과 권리를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쿠팡 이용자라면 다음 행동을 즉시 취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쿠팡을 사칭한 문자, 전화 절대 주의하세요. 둘째, 환불, 보상, 피해 확인 키워드를 의심하세요. 셋째,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넷째,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세요. 다섯째, 개인통 광고 여부 변경을 검토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향후 3개월간 다크웹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2차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쿠팡은 로켓 배송으로 한국 유통업계를 혁신했지만 가장 기본인 고객 정보 보호에는 실패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늘 강조하던 쿠팡은 테크 컴퍼니라는 말이 무색하게 쿠팡은 5개월간 도둑이든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번 사건은 모든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